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한 항목씩 좀 볼게요. 4번이 기존과는 다르게 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질문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쪽, 이쪽을 좀 점검을 하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내용을 좀 적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회로 개발입니다. 회로 개발. 회로 개발이라고 하면은 지원 직무 관련된 프로젝트와 과제 중에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과제, 그 다음에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뭐 개요, 어려웠던 점, 해결 방법, 결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타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CEIM 쪽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학교에서 하셨던 여기 있죠. 프로젝트.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관련한 프로젝트랑 과제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자랑해낼 수 있는 거 있죠. 즉, 요 회로 개발 R&D 쪽에 있어서 여러분들 아마 이쪽에 관련된 프로젝트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적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웠던 과제와 해결 방안이니까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마치 SK의 1번처럼 가장 도전적이었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노력했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2번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하나의 경험을 작성하신다면 2번에다가는 차순위에 있는 것들을 써주시고 4번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경험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학교에서 하신 것도 좋고요. 아니면 어떤 연구실, 랩실에서 하신 것도 좋고요. 아니면 관련해서 현장 실습을 나가시거나 그런 데 있어서 이런 관련된 서포트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즉, 이건 어차피 소재를 볼 거란 말이죠. 얘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런 소재를 던져주시고 이 회로 개발이라고 하는 이 결과, 그럼 해당 프로젝트 자체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R&D라고 하는 직무를 통해서 어떠한 직무 역량을 가장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낀 거 있잖아요. 그 점을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운 점, 이 개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협업의 중요성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두 가지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스타 방식으로 쭉 기술한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를 쓸 건가 두 개를 쓸 건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많으신 분들은 두 개를 작성해 주셔도 좋아요. 500, 500. 그래서 뭐 프로젝트 하나 아니면 과제 하나 해주셔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를 좀 디테일하게 작성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어려웠던 점을 하나, 해결 방법 하나를 얘기해 주는 것보다 어려웠던 점을 하나 더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는 뭐 너무나 심플하죠. 뭐 사피라든지 아니면 뭐 생산성이라든지 다양한 곳들에서 IT 교육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고 학교에서 프로젝트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알고리즘 풀이 등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경험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이죠. 가장 어려웠던 것은 여러분이 포커싱 맞추지 마세요. 어렵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가장 관련성 있는 경험, 그걸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야, 이건 내가 성과를 좀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던 프로그래밍 언어를 내가 개발하거나 처리하는 그런 업무인데 사실 이거에 대한 성과가 좀 미미하다?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이 직무에 이건 약간 좀 다른 지원자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희소성 있는 경험 그렇다면 실제 사피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좋은 소재를 얻으실 수 있겠죠. 아니면 지금 스타트업이라든지 실제 근무하시면서 이러한 업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남들 대비 차별화할 수 있는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과 그다음에 성과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스타 방식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진짜 소프트웨어 개발은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지에 대한 소재 싸움이니까 가장 강력한 소재를 좀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역시 앞에 있는 회로 개발처럼 소재 싸움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구개발도 역시 그 회로개발과 똑같았죠. 지원 직무에 관련된 프로젝트나 과제 중에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과제와 해결 방안입니다. 그래서 역시 뭐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데 포커싱 맞추지 마시고, 즉 회로가 됐건 기구가 됐건 여기에 맞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하시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처럼 여기 지원하시는 분들은 학점도 높을 거고 프로젝트 어떤 개발 횟수도 있을 거고, 그럼 여러분들끼리 싸움이잖아요. 그럼 그 내에서 앞에 소프트웨어처럼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혁혁한 성과를 내셨든지, 예, 이런 부분들로서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셔서 역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로 개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기구 개발은 소재 선택, 그 다음에 성과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이걸로 좀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하나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강력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개를 써주셔도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 품질 서비스 생기로 갈게요. 자, 이거는 약간 문제가 달라졌죠. 실험이라든지 과제라든지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당 과제를 기술적으로 개선한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효과성과 효율성은 다른 거죠. 그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최소 비용을 투입해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최대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효과와 효율의 여러분들의 어떤 개념 차이를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너 실험했잖아. 너 과제했잖아.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꼭 최소 비용은 생각하지 않아도 돼. 즉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 최고로 효과가 좋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개선한 경험. 그러니까 뭐예요? 품질 서비스, 생산 기술 등등, 생산을 어떤 제품을 하다 보면 이게 똑같이 균일한 품질로 나오지 않잖아요. 즉 얘네들 항상 뭐 하는 거냐면 개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면 양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공정 기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불량품이 없고 생산성을 균일한 형태로 최고도로 높이기 위해서 균일하게 뽑아낼까의 관점을 보기 때문에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을 때 개선을 했는지, 즉 기존에 나왔다라고 하는 품질 체크 지수가 10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넘어서 다른 식으로 공정을 바꿨더니,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론을 썼더니 10이 아니라 100이 나왔다. 이런 관점으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기존에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교수님의 가르침대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실험의 매뉴얼대로 했는데 그것보다 다른 방식을 했더니 더 좋게 나왔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을 어떻게 뽑아냈는지에 대한 부분,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러분들의 실험과 과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소재를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저는 개선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셨던 과제 중에 성과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과제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뭐 했어요? 노력했잖아요. 그럼 그 노력을 조금 더 다른 사람 대비 어떻게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정해서 기존 대비 어떤 노력, 그게 뭐예요? 개선인 거거든요.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 대비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좋다, 안 좋다의 그런 추가적인 노력 부분이 필요하니까, 마치 SK그룹의 2번 있죠.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공계이신 분들이니까 다 여기에서 소재를 끄집어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선 소재 선택도 물론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것 대비 어떤 다른 적용, 어떤 다른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조금 더 포커싱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인문 상경으로 넘어오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죠. CIM 쪽의 마케팅은 뭐예요? 경험 중에 대상의 니즈를 파악했다. 그 다음에 상황을 분석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게 뭐예요? 마케팅의 직무죠.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물어보는 거죠. 네가 마케팅이라고 하는 직무를 지원했잖아. 그럼 마케팅과 영업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뭐 물론 100% 그렇게 잘라낼 수는 없겠지만 얘네들은 전략을 짜는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략을 실행하는 애들이 영업이잖아요. 얘네들은 전략을 짜기 때문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짤 거야? 그 프로세싱이잖아요. 아, 니즈를 파악해.
그렇다면은 그 니즈를 파악하고 상황을 분석해도 되고요. 아니면 상황을 먼저 분석하고 니즈를 파악해도 된다고 전 봐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하나하나의 절차라고 하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라고 하는 부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어때요? 4번을 그냥 뭉뚱그려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4번을 물어보고 있는 뭐 DS 쪽에서 물어보고 있는 그것만 제가 이제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봤더니 삼성전자는 인문상경이 됐건 20이 됐건 또 DS가 됐건 CIM이 됐건 모든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니까 4번을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또 4번을 제일 중요시 여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4번을 좀 친구들한테 잘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상황을 제가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렇다면 4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직무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이공계라든지 인문상경 이런 관점으로 볼 것인가? 제 나름대로 상황을 분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나는 자기소개서 강의안을 낼 때 4번만 좀 따로 빼내서 이거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예시를 들어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쓸지에 대한 가이드만 작성해 주는 게 낫겠다. 왜? 다른 데 보니까 이렇게 4번만 이렇게 표현 죄송합니다. 발라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제가 마케터로서의 한번 전략을 짜는 거죠. 이런 것처럼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셨던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마케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현장에서의 영업 경험이 제일 많으시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의 공모전 이런 경험도 있으시는데 삼성전자의 CEIM 쪽에서의 마케팅이다. 이거는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워낙에 높은 직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니즈를 파악하고 상황을 분석하는 툴은 어떤 것을 쓰셨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근무를 하셨던 분들은 본인이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회사에서 하고 계신 거 그거에 대해서 삼성전자 CEIM이잖아요. 결국엔 가전과 핸드폰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쪽에 있어서의 B2C를 맞추시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 있어서의 B2B를 맞추시든지 아니면 둘 다 써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 절차대로 좀 작성해 주시고 이건 스펙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재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학생으로서 학부생으로서 아니면 석사생으로서 그냥 어떤 프로젝트만 진행했는지 아니면 바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된 그런 검증된 마케팅 전략인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조는 역시 스타 방식인 거고 소재 싸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 요 절차대로 써주십시오. 니즈 파악, 상황 분석, 해결 방안 제시, 그래서 성과 그를 통해서 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나는 삼성전자의 이 제품은 이렇게 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제안까지 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PT 면접이죠, 이게. 다음에 해외 영업. 해외 영업과 국내 영업이 나뉘었는데 해외 영업은 뭐예요? 네 경험 중에서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했다.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니까 무엇입니까? 협업의 경험이죠. 협업의 경험인데 결국에 우리 삼성전자에 잘 나가는 TV라든지 아니면 LG전자를 따라한 다양한 가전제품들을 해외 지사에다 이렇게 좀 LG전자라든지 세계 유수의 가전회사들과 경쟁해서 팔아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각각의 세계 시장에 대한 배경과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다양성에 대한 것들을 존중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얘네들은 어떤 사람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정해주고 어떤 부분을 끌고 가고 등등 그런 관점으로 좀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팀 프로젝트 같은 걸 얘기하겠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CEIM의 해외 영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스펙이 높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해외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중소나 중견이나 그런 분들이 갖고 오는 사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해당 B2B 그쪽 구매 담당자들과 어떤 식으로 아니면 해당 마케터들과 어떤 식으로 조율했는지 그 내용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그런 관점으로 생각 안 해주셔도 되고 실제 내가 해외 영업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사항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내가 한번 빠꾸를 먹고 한번 내가 찌그러졌다가 다시 한번 일어나거나 뭐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고 그런 거는 사실 뭐예요? 얘 어디서 해외 영업 했구나가 중요할 것 같고 그게 아닌 지금 학부나 석사생이신 분들은 이런 거 이제 팀플레이 했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떻게 인정해서 했는지 그런 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을 나누니까 해외 영업은 뭐예요? 팔로
그쵸. 그 다음에 나의 거래처를 관리하는 업무잖아요, 사실. 내가 가서 막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해외 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소재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영어. 국내 영어는 보니까 뭐예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자, 삼성전자의 국내 영어 뭐 하겠어요? CIM 쪽. 당연히 갤럭시 새로 나오면, 갤럭시 S20 나오면, 이거 내가 어떻게 대리점과, 예, 전략 세운 거, 마케팅 쪽에 전략 세운 거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삼성, 그 전자 대리점,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전자, 양판점, 온라인, 오프라인, 뭐 이런 쪽에 어떻게 우리 제품을 잘 팔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죠? 격려하고, 그다음 내가 맡은 곳에 있어서 매출을 올릴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연구하는 리더십이죠. 회사의 목표가 있을 거고 그걸 내가 파는 게 아니라 결국에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서 이 관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매매사고라고 하죠. 제가 마우스로 쓰니까 잘 안 써지는데 매매사고, 매장 관리, 매출 관리, 사람 관리, 고객 관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렇게 친절하게 문제에서 그 중에서 리더십 발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사람들을 끌고 와서 생산성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을 작성해 주시는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좀 추상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리더십은 무엇인지 정의 내려주시고 그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과를 내셨는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국내 영업하고 계신 분들은 뭐 그 소재 뭐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성과 나타낼 수 있는 소재 써주시고 그렇지 않은 학생분들은 리더십에 관련된 대신에 이거는 실제 판매를 해서 실제 우리가 판매 실적을 높였던 경험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구매, 세부적으로 좋네요. 구매는 무엇이냐? 당신이 수행했던 프로젝트나 과제 중에서 역시 비슷합니다. 전략적으로 상황을 분석해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마케팅과 비슷하죠. 그다음 특별한 협상 또는 거래를 했던 경험이니까 바로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뭐 과잠바, 여러분들 뭐 스폰 받으려고 할 때 학교 앞에 막 다양한 가게들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은데 보세요. CEIM 쪽에서의 구매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서 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공장들이 셧다운을 했죠. 그러면서 구매 담당자를 잘 사와야 돼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상황을 분석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런 거일 수 있어요. 어떤 시장 환경, 거시적인 어떤 환경을 분석해서 내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미리 내가 읽었던 거죠. 지금 이러한 흐름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미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선을 확보했다. 라든지 그런 얘기 좀 해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럴 경험이 현직자이지 않은 이상은 그럴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전략적으로 상황을 분석해 해결했다. 근데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뭐 과잠바라든지 이런 게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좀 약한 소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셨는지에 대한 툴이 중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요거죠. 결국에는 내가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건 나도 좋고 이 사람도 좋은 게 좋아요. 나만 좋은 거래를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우리가 거래선을 다양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정말 안 좋은 마음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번처럼 무엇인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조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서로가 윈윈했던 경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이걸 통해서 정보 능력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매를 좀 써주시고요. 이 구매 직무는 또 현직자이신 분들은 구매 직무 써주셔도 좋고 아니면 영업 담당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영업 담당, 특히 B2B 영업 담당의 파트너가 누굽니까? 구매 담당자죠. 그래서 요 일을 하셨던 분이 좀 구매를 지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소재가 좀 실질적으로 행하셨던 그런 소재들 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재무 같은 경우에는 수치적 분석인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사실 재무는 관련된 프로젝트, 제가 SK 때 올려드린 뭐 재무 하셨던 분의 그 자기소개서 올려드린 거 있죠. 그런 거 내용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놓고 수치적 분석이기 때문에 재무에 관련된 뭐 기업 분석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인턴 하시면서 증권회사나 은행에서 기업 분석, 뭐 신용평가 회사에서 뭐 그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써주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재무를 쓰시긴 할 건데 삼성전자의 재무는 제가 예전에 합격시켰던 친구는
스카이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높죠, 당연히. 이 재무는 일반적인 재무가 아니니까. 그래서 뽑는 숫자도 되게 미미할 거기 때문에 스펙 싸움입니다. 그렇다면은 고스펙이신 분들은 그 내에서 어떤 프로젝트 했는지, 즉 내가 수치적으로 분석을 잘한다라고 하는 건 역시 분석 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기업 분석 툴을 활용해서 어떤 기업 분석을 해서 뭐 주식 모의 평가를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기업 분석을 한다라든지 그런 내용들, 아니면 본인이 근무하셨던 회사에서 제일 좋은 건 뭐 컨설팅 회사가 되겠죠. 컨설팅 회사나 증권회사에서의 애널리스트 분석할 때 서포트했던 경험, 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전 그런 숫자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뭐 재무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걸 아실 테니까 그런 경험들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DS는 아주 심플하게 전체가 나와 있네요. 원래 이게 삼성의 스타일인데 CIM 쪽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발라냈어요. 자, DS, 당신이 지원한 직무 관련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인데 뭐냐, 심화 전공 있잖아. 기본적인 전공 말고 삼성은 항상 성적표를 보죠. 조금 어려운 전공, 그 다음 프로젝트, 아니면 뭐 석사이신 분들은 논문, 아니면 공모전. 이 공모전 일반적인 공모전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뭐 연구 개발 관련된 그런 공모전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왜 적합한지.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 내려주는 게 좋죠. 한 두 가지.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과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역량을 기르기 위해 첫 번째 무엇했다, 두 번째 무엇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가이드 그대로 여러분들이 학교 내에서 하셨던 전공 공부, 그죠? 그 다음에 뭐 학교 외에서 하셨던 프로젝트라든지 공모전, 아니면 다양한 인턴도 좋고요. 그런 경험들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DS 쪽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일단 4번이 SK의 3번과 같은 항목이라고 보시고 여기에 내가 한 가지를 적을지 두 가지를 적을지 생각해 주시고 그에 따라 남은 것을 역시 2번 성장과정에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조금 신경 써 주실 것은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변별력을 둔다라고 한다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냐. 요즘에는 반도체 관련을 준비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반도체 관련된 뭐 프로젝트나 현장 경험 실습 쓰실 거예요. 그래서 소재 싸움이 좀 될 것 같고요. 심화 전공만 쓰신다는 것은 좀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들을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게 전공만 건드리셔야 되겠지만 전공도 너무 쉬운 것 말고 반도체 관련된 심화 전공 써주시고 가급적이면은 전 프로젝트 하나, 심화 전공 하나 뭐 이 정도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훅 넘어갔네요. 자, DS 쪽은 그래도 조금 평이해서 제가 좀 쉽게 넘어갔고요. 제가 이게 컴퓨터로 제가 하도 그 노트 10이 버벅버벅거리고 딱딱 끊겨서 한번 컴퓨터가 지금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PPT 슬라이드 쇼로 했는데 어떤 형태가 됐든 여러분들한테 좀 빨리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삼성은 지금도 제가 쌓아놓고 있는 게 한 50개 정도 됩니다. 삼성은 그렇게 자기소개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항목은 4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1번, 3번. 3번은 거의 이제 사회적 이슈는 면접에 관련된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재, 선택, 그 다음에 소재 순위를 선정하셔서 4번과 2번에다 적절하게 배치시키는 전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죽었다 생각하시고 미친 듯이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자기소개서를 아주 신나게 쓸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이것 말고도 쓸 데가 너무 많죠. 특히 이공계이신 분들은 현대 위아도 떴고 두산도 있고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또 다른 시간에 빨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